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팬크레아스의 시로스 네오플라즘을 팔로우한 후 경과가 스테이블하였던 경우, 그로잉한 경우, 리그레션한 경우로 나눠 보겠습니다. 팬크레아스의 시로스 네오플라즘은 이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가 보고된 바 없는 양성병변입니다. 따라서 증상이 없고 영상 검사에서 시로스 네오플라즘으로 생각되는 병변은 발견 후 1년간 팔로우한 후 이후에는 증상에 따라 팔로우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영상 검사에서 진단이 불확실할 때는 브랜치 덕트 IPMN에 준해서 팔로우하게 됩니다. 수술은 바일 덕트나 스토막, 듀오디놈 등을 컴프레션 하여서 증상이 나타날 때만 적응증이 됩니다. 그로스가 현저하지 않아 수술하지 않고 팔로우한 경우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53세 여성이 커프와 헤모프티시스로 시행한 체스트 CT입니다. 팬크라스 테일에 2.3cm 크기의 시스트가 있었으나 인지되지 않았습니다. 6년 후에 다른 이유로 시행한 FDG 펫 CT와 함께 시행한 CT에서 팬크라스 테일 리전이 발견되었고 FDG 업테이크가 없는 비나인 시스틱 리전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이전 CT와 비교할 때 연간 0.2cm 미만의 그로잉을 보였습니다. MRI에서 병변은 많은 수의 스몰 시스트로 이루어진 허니컴 어피런스의 병변으로 시로스 시스트 아데노마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1년 후에 시행한 CT에서 병변은 변화 없이 관찰되었습니다. 최초의 체스트 CT 시행 후 16년째의 CT에서도 병변은 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는 건강검진에서 6.3cm 크기의 병변이 발견되었는데 CT에서 SCA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바이옵시로 SCA가 진단되었습니다. 최초 CT 후 9년까지 CT 팔로우업을 하였고 최종 CT에서는 9.5cm 크기를 보여 연평균 0.4cm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후 11년째인 82세까지 팔로우업하였으나 더 이상은 팔로우업하지 않았습니다. 시로스 네오플라즘의 그로스 레이트를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연간 약 4mm의 그로스 레이트를 보이고 더블링 타임이 약 12년이었다고 합니다. 수술은 약 60%에서 이루어졌는데 진단이 불명확하였던 경우가 60%였습니다. 다른 연구에 의하면 더블링 타임은 크기에 관계없이 약 12년에 이른다고 합니다. 팔로우업 도중 병변이 커져서 수술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센트럴 칼시피케이션과 허니컴 어피런스를 보이는 전형적인 시로스 시스트 아데노마입니다. 메인 덕트가 5mm 미만의 마일드 다일레이션을 보입니다. 6년 후의 팔로우업에서 크기가 8.2cm로 커져 연평균 0.7cm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메인 팬크레아틱 덕트도 7mm로 확장되어 수술로 제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술 조직에서 마이크로시스틱 리전으로 이루어진 부분과 마크로시스틱 리전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보입니다. 61세 남성에서 4.2cm 크기로 발견된 병변입니다. 시로시스트 아데노마를 의심하고 MRI를 레코멘드 하였습니다. MRI에서 티피컬 어피런스의 시로시스트 아데노마로 생각되었습니다. 2년 후에 에큐트 팬크레아타이티스가 발생하여 시행한 CT에서 팬크레아틱 스웰링과 덕트 다일레이션 및 페리팬크레아틱 패스트 트렌딩이 보입니다. 한 달 뒤의 CT에서 팬크레아틱 스웰링은 소실되었으나 덕트 다일레이션은 남아 있습니다. 팬크레아타이티스의 재발 가능성이 있어 수술을 결정하였습니다. 병리 조직 소견은 육안적으로도 전형적인 마이크로시스틱 시로시스트 아데노마의 소견을 보입니다. 이 증례는 무증상의 시스틱 매스로 처음 발견 당시에는 7.5cm였습니다. 6개월 후 팔로우업에서 크기가 9.9cm로 비교적 빠른 성장을 보였습니다. 중심부에 센트럴 스카와 마이크로시스트가 있고 페리퍼리에는 마크로시스트가 있는 전형적인 시로시스트 아데노마의 모습입니다. 다음 증례는 디스펩시아와 업도미널 페인이 있었던 환자에서 발견된 병변입니다. 대부분 마크로시스트로 이루어진 병변이 발견 당시에는 6.3cm로 측정되었습니다. 마크로시스틱 리전이지만 비교적 많은 수의 시스트로 구성되고 아우터 로빌레이션이 현저하여 MCM보다는
SCA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2년 후에는 8.8cm으로 커져 연간 1.3cm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대부분 마크로시스트로 이루어진 병변이 보입니다. CT에서 허니컴 어피어런스를 보이는 마이크로시스틱 시로시스틱 네오플라즘이 의심되었으나 솔리드 슈도 파필러리 튜머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병변입니다. MRI에서는 강한 T2 하이퍼인텐시티를 보이는 시스틱 매스여서 시로시스틱 네오플라즘으로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5년 후의 CT에서 8.5cm으로 크기가 커져 연평균 0.5cm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무증상이었으나 지속적 성장을 보여 수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술 표본은 보기에는 솔리드해 보이는 종괴이나 현미경으로 보아서는 마이크로시스트로 이루어진 시로시스트 아데노마가 진단되었습니다. 같은 환자의 픽스드 스페시멘에서는 마이크로시스트가 좀 더 잘 확인됩니다. CT에서 팬크레아스의 시스틱 매스가 발견되어 팔로우하던 환자입니다. 5년 후의 CT에서 5.7cm 크기로 연평균 0.5cm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CT에서 전형적인 시로시스트 아데노마의 모양을 보이지만 당시에는 브랜치 덕트 타입의 IPMN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내부에 뮤랄 노들이 있는 것도 의심하였습니다. 수술 표본은 전형적인 마이크로시스틱 시로시스트 아데노마의 모습을 보입니다. 팔로업에서 리그레션을 보였던 증례를 보겠습니다. 엔도스코피에서 सब뮤코살 매스가 발견되어 시행한 EUS 검사입니다. 솔리드해 보이는 부분과 시스틱해 보이는 부분이 섞여 있는 매스가 관찰되어 SPT나 NET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MRI에서는 센트럴 스카를 동반한 시스틱 리전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다이내믹 MRI에서 센트럴 에어리아가 서서히 조용 증강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시로시스트 아데노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나 SPT도 감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정기적으로 팔로우한 결과 1년 및 2년 후에 병변이 점차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년째와 6년째 및 8년째의 검사에서는 병변이 더 작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로시스트 아데노마가 점차 리그레션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팔로업에서 리그레션을 보였던 또 다른 증례를 보겠습니다. 67세 여성이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초음파 검사에서 팬크레아틱 시스트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어서 시행한 CT에서 septation이나 뮤랄 노들이 없는 유니로큘라 시스트가 보였고 덕트 커뮤니케이션이나 다일레이션도 보이지 않아서 비나인 리전으로 생각하고 마크로시스틱 폼의 SCA나 MCN, IPMN의 가능성을 생각하였습니다. 병변은 6년째까지는 조금씩 커지는 양상이었으나 7년째 CT에서는 소실된 것으로 보였으며 11년째인 최근까지 다시 커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팬크레아스의 시로스 네오플라즘은 대부분 슬로우 그로잉하거나 스테이블하고 리그레스하기도 하는 양성 병변입니다. 수술은 어저슨 스트럭처를 컴프레션하여 증상이 나타날 때만 시행되도록 권장되는데 많은 경우에 진단이 불확실하여 수술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들에는 IPMN, MCN 또는 솔리드 튜머가 의심되어 수술하였던 경우를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